강국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외국에 나가도 영어 잘 못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영어를 잘 못 배우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국인 유학생들 수도 없이 봤어요. 유학하는 학생들 수도 없이 봤고, 일본인 유학생들도 많이 봤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중국인 유학생들도 또 많이 봤고요. 근데 이 한중일 학생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유학을 왔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뭐 10살 때, 뭐 5살 때, 이때 오지 않은 이상, 그때 아예 이민을 온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조금 늦은 나이,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돼서 오는데, 그러면 영어를 하나같이 잘 배우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어를 잘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미국인들이 그들을 보기엔 영어를 잘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전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발음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영어 교육자들이 발음적인 문제에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발음. 제가 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음, 교육자들은 발음에 강조를 많이 뒀어요. 발음을 배우면 영어를 완벽히 배울 수 있다. 한중일 학생들도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교육자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주장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호흡과 리듬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영어 교육자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문장, A lot of people ask me if it i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이 문장을 들어보셨을 때 이 문장의 발음을 정확히 하더라도요, L, R 발음 나오죠. A lot of people ask me. possible 할 때 L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음이 if 할 때 F 발음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음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발음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사들이나 아니면 영어 교수들조차도 이런 발음을 잘 한단 말이죠. 이런 발음 잘 하는데 이 문장을 실제로 외국인들이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더 숨어 있었냐면 리듬과 호흡이 더 숨어 있었다는 거죠. 문장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A lot of people ask me if it i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하는 소리죠. 이런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쵸? 사실 문장을 풀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people 있죠, people. 이거 진짜 쉬운 단어잖아요. 사람이라는 거고. A lot 하면 많은 사람들이 ask me, 저에게 묻습니다. ask me if it is possible. 이것이 가능한지.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native speaker 하면 뭐예요? 원어민들 말하겠죠? native speaker. sound like 하면 그런 비슷한 소리를, 그러니까 원어민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라는 어떤 이런 문장인데, 이 단어들 보면 단어 아무것도 없어요. native speaker, 이거 한국 사람들 다 알죠? 솔직히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는 단어고요. if it is possible, possible 뭐 누구나 다 알죠. Mission Impossible 뭐 이런 영화들도 있으니까요. people, 뭐 사람이란다. a lot of 이거 모르는 분들 없겠죠. 중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아는 단어들이고 전부 다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지우고 발음을 해보면 느리게 일단 발음 한번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느리게 뉴스나 아니면 수능 영어에 하듯이 느리게요.
A lot of people ask me if it i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그러니까 느리게 리듬도 없고 호흡도 없는 소리를 냈을 때 A lot of people ask me if it i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이런 소리가 나죠. 근데 이것을 리듬과 호흡을 섞어서 원어민들이 실제 내는 음성 같이 내면 어떻게 되냐? A lot of people ask me if it i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호흡과 리듬이 들어갔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도 영어를 잘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발음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리듬과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자라서 중학교 이상 이미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이런 발음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한국인들이 내는 소리에 안녕하세요라고 내는 소리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영어적인 어떤 호흡이나 리듬이 들어가 버리면 이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미국에 가더라도 영어를 배우러 영어를 전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제 눈으로 많은 중국인들, 많은 일본인들, 많은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창피하죠. 유학생인데 그래도 영어를 못한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은 창피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인들이 말하는 거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걸 솔직히 말하는 게 창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게 물어봤을 때 어떤 그런 고통을 호소하더라는 거죠. 많은 유학생들이 아니면 많은 이민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듬과 호흡이요, 호흡을 배워야만 듣기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번 시간엔 어떤 한국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 이런 말 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이런 교육들이 어떠한 영어 교육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들이 어떠한 단점을 지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강의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10가지로 나눠봤어요. 10가지로. 영어 왜 서점에 가면은 뭐 있잖아요. 코너가 소설책 코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역사책 코너들도 있고. 근데 영어책 코너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어 교재들만 막 이렇게 진열해 놓은 어떤 그런 코너들이 항상 있어요. 어느 서점에나 있는데 거기엔 수천 권에 달하는 영어 관련 서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서적들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물론 수천 권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을 읽어봤을 때 그 책들이 10가지의 분야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단어와 문법 공부 책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패턴 영어 책들이었고, 세 번째는 듣기만 하면 영어가 된다라는 책들이었고요. 네 번째는 발음 공부만 해라 하는 책들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소설책만 읽으면 영어가 된다. 여섯 번째는 각종 회화책, 일곱 번째는 영화나 드라마만 보면 영어가 된다. 여덟 번째는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된다. 아홉 번째는 원어민 교사들 고용해가지고 원어민 교사 밑에서 배우면 된다. 열 번째는 영어로 일기를 쓰고 영어로 이메일을 써라. 뭐 이런 책들이 많죠. 그래서 수많은 영어 교육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러한 책들의 이러한 주장들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단어와 문법 공부. 단어와 문법 공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단어와 문법을 배운 학생들과 단어와 문법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해 봤을 때요, 단어와 문법을 배운 학생들이 오히려 말을 잘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어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무엇이 문제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말이라는 건 그냥 배우기만 하면 돼요. 사실 들을 수만 있으면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듣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어와 문법만 외우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듣는 것도 전혀 거의 들리지 않고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패턴 영어. 패턴 영어엔 제가 이제 복싱을 한 6년 정도 했는데요. 복싱을 예를 들고 싶어요. 언어를 갖다가 그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인들이 영어를 왜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언어는 운동과 같다. 그러니까 언어는 뭔가 암기하고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막 뭔가 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것을 해봐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싱 같은 경우엔 그냥 막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먹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본기부터 해서 기본기를 익히고 기본기가 탄탄해지면 복잡한 기술들을 사용해 나가잖아요. 이 패턴 영어라는 건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그런데 복싱과 같은데 패턴 영어는 뭐냐면요, 영어에 이런 패턴이 있고 저런 패턴이 있으니까 이것들 외워라. 외우고 써먹어봐라. 그럼 영어가 된다 이런 말인데, 이건 뭐랑 같냐면 복싱에서 외우라는 거랑 똑같아요. 복싱을 기본기를 완벽히 해서 그 기본기를 수만 번 연습해서 그게 완전히 자기 것이 됐을 때 그제서야 진짜로 제대로 된 기술들이 나오는 건데, 이 패턴 영어라는 건 그냥 무조건 외우라는 거거든요. 그냥 몇 문장 외우면 영어 말이 된다. 근데 사실 영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꽤나 방대해서요, 5천, 6천 문장 이상이 돼야지 어떤 그러한 문장들이 사람 안에 내재가 되어야지만 말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몇몇 패턴, 수십 개, 수백 개의 패턴을 외워서 말이 된다? 이거는 거의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세 번째로는요, 듣기만 하면 영어가 된다. 옛날에 이런 주장들이 많았어요. 듣기만 하면. 영어를 들을 수만 있으면, 그러면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라는 주장들을 영어 교육자들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구시대적이에요. 상당히. 발음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간단하게 호흡과 리듬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발음 하나만 보더라도 R이나 L 발음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어렸을 때서 자란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right 할 때 있잖아요. It's on the right 할 때 그 right랑요, light, 그 빛에 할 때 light랑요 완전히 다른 단어지만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걸 right와 light의 소리를 잘 구분해내지 못해요. 구분해낸다 하더라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죠. 발음만 딱 봐도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호흡이나 듣기까지 들어가면, 호흡이나 리듬까지 들어가면 이거 안 되죠. 듣기만 한다고 영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발음 공부만 하면 영어를 배웠을 때 마찬가지예요. 리듬과 호흡.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possible 이라는 R, L 발음 할 줄 알아도요, P 이 발음 있잖아요. possible 하는 발음을 할 줄 알아도요, 이 리듬과 호흡이 없으면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A lot of people ask me if it i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하면서 그 문장 안에 a lot 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people 하면서 내려갔다가 ask me 하면서 조금 더 다시 올라가죠. If it is possible 하면서 if it is 에서는 좀 내려가죠. 강세가 약해요. possible 할 땐 또 올라오죠.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to 할 때 조금 내려갔다가 sound 할 때 조금 올라가죠. Like a native speaker. like 할 때 조금 내려가고요. speaker 할 때, native speaker 할 때 올라가죠. 일단 이러한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리듬이.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발음 공부하면 영어 배울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구시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영어 소설책만 읽으면 영어 정보. 마찬가지예요.
이건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그 학생분들께서 만약에 북한으로 납치가 됐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북한으로 납치가 됐어. 근데 유럽인들도 같이 납치가 된 거예요. 유럽 사람들도. 근데 그 북한에 그 납치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뭘 하고 말하냐면 한국말 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누가 가장 한국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 중에서 본인이겠죠. 본인. 한국 사람인 본인이겠죠. 유럽 사람들 1000명, 10,000명 있어도요. 그중에서 한국 사람인 본인이 가장 한국말을 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들을 수만 있으면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으면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가 확장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죠. 올바른 방법. 그런 올바른 방법대로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배운 거고요. 영어는 여태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배웠던 거예요. 듣고 말할 수 있기도 전에 쓰기를 연습했죠. A, B, C, D 쓰기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학생들을 두고 소설책을 더 읽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학원비 더 받으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그렇죠? 6번째, 각종 회화책들.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거랑 상당히 9번이랑 상당히 관련이 많거든요. 보면 9번이랑 상당히 관련이 많은데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인풋이라는 건 넣는 거고요. 아웃풋이라는 건 나오는 거죠. 독에다가 물을 부어요. 항아리에다가. 이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다고요. 그럼 이 물이 계속해서 조금씩 차죠. 처음에는. 그리고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 이게 확실히 차게 되면 그때부터 넘쳐 흐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언어 배우는 모습을 보면 이렇다는 거죠. 인풋이 있어요. 듣기를 충분히 듣죠. 엄마 하는 소리를 수천 번을 들어요. 아빠 하는 소리를 수천 번을 듣고 배고파 하는 소리를 수천 번을 듣고 그리고 뭐가 돼요?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웃풋이. 근데 이런 단순한 회화책들이나 원어민 교사들 고용한다고 해서 인풋이요. 막대한 인풋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듣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어민 교사들 고용해갖고 말하게 시킨다고 해서 듣기가 갑자기 잘 들릴 리도 없고요. 인풋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소리내 책 읽기도 마찬가지죠. 소리내서 책 읽는 거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발음이 많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 리듬과 호흡에 대해서 잘 공부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그냥 소설책을 그냥 막 쭈쭈쭈 읽으면 물론 단어 형상이나 문법 형상은 좋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발음을 누가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어떤 본인의 발음을 지적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발음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발음이 왜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발음 그거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지 발음 그거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발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발음이라는 건요. 발음과 제가 아까 말했던 더 깊이 들어가면 리듬과 호흡이라는 건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영어를 모국어로서 쓰는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제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발음이나 리듬이나 호흡이 필요한 거지 그냥 미국인들처럼 영어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화나 드라마만 무조건 보면 영어가 정복된다 하는 분들도 많은데 마찬가지 주장이죠. 영화나 드라마 무조건 본다고 해서 영어가 될 리가 없죠.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7살, 8살 정도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미 모국어가 확실히 형성된 아이들 같은 경우 불가능하다는 거죠. 쓰기 교재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듣기와 말하기와 읽기와 쓰기 순으로 언어가 확장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반대로 가려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는 영어를 한국말 배웠듯이 이렇게 배울 수가 없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